자, 오늘 김건희 특검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또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네, 특검팀은요, 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또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요.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 전형인 매관 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라면서 그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예.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또 명품 수수 등으로 한번 기소를 했고 여기 통일교 부정청탁, 디올 가방 등 금품 수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V0로 호명되는 이제 김건희 씨를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 구속 또 구속 기소까지 이끌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인 김진우 씨,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은근 삼부토건 대표이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대거 함께 기소했습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일단 종료를 했고 대규모 또 기소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씨가 수사한 금품이 총 3억 7천만 원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약간 수정하지 않았나요? 2억 7천으로 3억으로 했나요? 그런가요? 네. 예. 한번 자, 확인해 일단 봐야 될것 표를 같긴 하네. 드렸고, 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공여자, 한학자, 윤영호, 이봉관, 이배용, 서성빈, 김상민, 김기현, 최재형 뭐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때 민중기 특검의 자료를 일단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디올백은 정말 조그마한 파우치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자, 일단 특검의 수사 어떻게 보셨는지 노 변호사님부터 총평해 주신다면. 사실 이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평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이제 방대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드려야 될 부분을 좀 잘 못 건드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알선 수재로 지금 이걸 정리한 거예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알선 수재를 정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과 같이 권력을 나눠가지고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빠져버리게 되고 그럼 윤석열을 뇌물죄로 이게 기소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아예 거기서 그냥 딱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원래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고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까지는 그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하지를 말지. 그러면은 종합특검이나 국수본에서 정리한 다음에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더 확인해가지고 이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딱 김건희를 알선수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이렇게 뭐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윤석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거가 되고 특히 박성기 검사인가요? 그 서희건설의 사위, 예, 그 사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뇌물을 받고서 국무총리실에 사실은 보내준 거다라고 저희가 보는데 국무총리실에 보내줄 수 있는 권력이나 이런 지위는 윤석열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보기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딱 끊어져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김성일 수석은? 일단 작은 파우치 정도라고 하는데 저거 몇 개 남는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길바닥에 좀 내놔 주시면 좋겠네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참 예.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거 받는 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그런 권력자의 모습 너무 안 좋게 보이고요. 예. 저는 그 수수한 금품이 뭐 3억이다 2억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양평 고속도로 이거 수조 원대 사업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이거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흔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예요. 그리고 군거북이 한 마리에 나라의 교육을 지금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니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네. 지금 단순히 뭐 뇌물 몇만 원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뭐 특검팀도 노력은 했을 겁니다. 앞서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거는 뇌물죄가 확신이 드는데 문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저분 자체는 임명 권한이 없잖아요. 본인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는 알선수재 정도로만 지금 기소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임명하겠다고 그랬으면 임명이 됐다.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V0였다라는 거를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특검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증명을 해서 저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야 내란죄로 처벌을 받을 거니까 거기서 더 이상 뭐 더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김건희 이분도
뇌물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매관 매직이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우신 기자는? 뭐 아쉬운 점은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이 어쨌든 검찰이 못했다고 해냈다. 매번 특검 무용론이 많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완전 봐주기로 했던 것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 집단의 무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다가 6개월간이 정치특검을 했는데 본인 이름만 또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양평고속도로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갈 텐데 예. 본인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일타 강사를 자임하면서 옹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앞으로의 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근데 금품만 수수한 금품 액수를 3억 7천만 원이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이 액수를 두고도 이거에서 이거밖에 생각보다 적네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노 변호사님. 이게 공소유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마 유죄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기소를 예. 했으면. 근데 사실은 나머지 것들도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입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사력이 조금 부재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김건희 특검은 중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잘 달렸는데 그 중간에 검사들이 태업을 하면서부터 완전히 망가졌어요. 검찰청 폐지 그 네. 정책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 40명이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가고 싶다도 했고 무슨 연판장 같은 것도 네, 쓰고 아주 네. 여러 가지 실질적인 행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남부지검에서 나온 검사들을 비롯해가지고 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했다는 소식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냥 아예 이 손을 놓고 그냥 일을 안 해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아쉬운 게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놓고 그 일한 것의 결과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꼴이 돼서 오히려 이거는 그들에게도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그 검찰 출신이 아닌 특검이 가지고 있었던 내재적인 한계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판사 출신이죠. 민중기 네, 특검은. 판사 출신이죠. 예. 근데 그분이 또 좀 유한 편이긴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화도 내고 그러게 되는데. 근데 화를 그렇게 안 하기에는 냈군요. 너무 이렇게 조금 이 특검보라든가 나머지 사람들을 아마 통제할 수 없는 아마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힘들었고 또 워낙 이 사람 관련해서 일이 너무 많았고 실제 수사해야 될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힘이라는 거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밴들밴들하게 이렇게 약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예. 법꾸라지 같이.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 특히 원희룡 장관 얘기 좀 전에 했는데 예. 이분은 6번이나 이 특검 수사기간 종료 때까지 해외 출국 못하도록 막아놨잖아요. 그래놓고 한 번도 부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못했거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예. 저는 민중기 특검 본인의 무능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파견 검사도 다 자기가 요청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신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검사들을 데려왔어야죠. 예. 예, 그런 거를 하라고 특검을 임명한 건데 잘 못했다. 그리고 예산이건 뭐 국민적 지원이건 충분히 해줬음에도 잘 못했다는 건 이건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가장 컸던 거는 그거죠. 일단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못한 거는 중간에 그 조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수사기관의 잘못이에요. 돌아가시게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당장 타격을 입어가지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고요. 또 중간에 본인이 주가 조작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부담이 상당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전재수 의혹도 덮으려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제대로 컨트롤 못한 부분이 결국에는 수사 결과가 이렇게 미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부분은 남한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 민중기 본인이 무능력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일단 말씀하셔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문제 그리고 더불어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미진한 부분이었고 사실 이게 좀 규모가 크잖아요.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어떤 수사력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2차 종합특검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 되죠. 지금 하다가 말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누가 이거를 풀 수 있느냐. 결국에는 검사를 또 불러가지고 이걸 해결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찰한테 그냥 딱 맡길 수밖에 없겠느냐. 국수본. 이제. 예. 그러니까 국수본뿐만 아니라 특검이 시작됐을 때 이제 경찰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사기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검찰이 다 빠진 상황에서 검사가 다 빠진 상황에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홀대받은 검찰
관계자 혹은 검사들 중에서 수사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좀 매진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보 선발을 매우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제가 조금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딱 어디까지 할 거 하고 어디까지 정리하고 어디까지 못하고 이것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그래도 민중기 특검에서 정리해 놓은 그 기본이 있으니까 예. 그거 이외에 플러스로 해야 될 거를 좀 명확하게 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막 엉망진창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특검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특검보를 어떻게 잘 선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봅니다. 특검보다 특검보가 네, 더 특검보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수사를 실제로 지휘하고 실무적으로 잘 아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검사들 중에서도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좀 잘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랄까요? 지금 통일교 특검도 하자고 하고 2차 종합 특검도 하자고 해야 한다면 지금 이게 민주당으로서도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2차 종합특검은요. 예. 저는 이 민주당의 명분이 너무 없다고 봐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가 사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주체가 돼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잘 안 나왔는데 그걸 또 다시 한다? 저는 명분이 좀 없어 보이고요. 사실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검보를 누구를 임명해 오느냐 이런 것들도 다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바에야 저는 아니 기간 없이 중수본이나 예. 중수청이나 아니면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정말 경찰 수사력이 있다면서요.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걸 증명하게끔 해야죠. 저는 그래서 2차 종합특검 저는 수사는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을 가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일교 특검은 가되 2차 종합 특검은 아니다라는 건데. 곽우신 기자는? 통일교 특검하고 2차 종합 특검은 연동돼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권에서 얘기했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는다면은 그에 대한 조건으로 2차 종합 특검도 가자 이런 식으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또 약간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수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좋은 기회고 예. 큰 사이즈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2차 종합 특검을 가든 안 가든 그거는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인데 어느가 하든 그래도 재밌는 결과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밌는 결과라면 더 많이 나올 예상치 것이다. 수사 못한 결과가 대화. 나올 것이다. 네. 예상치 못한 대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 퀴즈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뭔가 뭐 알고 있는 게 확신으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풀어주십시오. 네, 풀어주세요. 제가 출입이 아니다 보니까 들은 게 있네요, 확실하게. 이거 저기서 단독도 하셔야 됩니다. 예. 썸네일 내줄지도 몰라.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 20명을 구속하고 이제 76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정치 공동체로 묶었어요. 사실 박근혜 특검 때는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가 있어서 국민들의 귀를 사로잡았었는데 이 정치 공동체 요것도 법률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 정치 공동체 뭐예요? 아니 같이 정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 공동체는 같이 먹고 살았다는 같이 얘기고. 해먹었다는 얘기고. 정치 예. 공동체 같이 정치했다? 결국 아니 그러면서 또 V 제로가 제일 셌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알선수재예요? 뇌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 공동체면 뇌물이지 왜 알선수재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정도인데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수사력이 지금 잘렸다는 거를 스스로가 이제 자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냈는지를 결국에는 이 안에서 좀 다 어느 정도 파악해냈다는 얘기거든요. 예. 핵심은 그것을 기소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확보해내지 못한 우리들의 무능의 탓이다. 그러니 경찰이 알아서 이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 이제 이게 지금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종합특검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2차 된다고 종합특검. 그래서 보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젠 정말 사활을 걸고 해야죠. 안 그러면은 이 정권까지 같이 지자체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년 6월. 네, 오히려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태껏 사활을 안 걸었다는 건 180일 아니잖아요. 가는 거 어떻게 한 거예요? 180일간은 그래도 죽을 것 같지까지는 안 사활을 했다? 걸었는데 그 중간에 이 검찰 힘이 좀 개혁하느라고 빠졌다? 이게 중간에서 좀 저항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이 자, 검찰의 기득권은 셉니다. 예. 세다. 예. 자, 통일교 특검 이제 각 당에서 안을 내고 있긴 합니다. 또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빵점짜리 특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개혁신당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럼 통일교 특검 자 일단은 민주당도 하자 하는데 여러 안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좀 끌다가 성사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조건을 붙일 때가 아니라고 봐요. 예, 특히 이제 지금 두 가지를 저는 큰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신천지를 넣자는 이야기. 사실 신천지를 여기다 끼워 넣는 건 전 좀 무리라고 봐요. 신천지 예, 그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여서 사실 증거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예. 사실은 신천지 이야기가 진짜 나왔던 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기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예. 그때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수사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는데 예. 그랬으면 그때 했어야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넣는다? 저는 좀 물타기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덮었던 부분을 빼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민중기 저희가 특검을 특검해라? 아니요 특검을 전체를 특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민중기 특검만? 다만 민중기 특검에서 예. 전재수의 의혹을 알고서도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 그 수사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윗선이 이걸 막아서 우리가 사건 번호만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 윗선이 누구고 이걸 왜 막았는지 사실 특검의 필요성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해야 되고요. 사실 어저께 대통령실에 저는 발표를 봤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성형 없이 수사한다면 오케이다. 성형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뭘 빼고 넣고 할 그때 한계가 아니다.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천지도 빼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신천지는 하게 되면 예. 저는 차라리 별도로 뽑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또 예, 차라리. 네? 아니 근데 신천지는요. 제가 예. 계속 얘기하지만 예, 신천지 특검 또 하자. 일단 통일교는 관련해서 뇌물을 줬다는 정황들이 쪽쪽 나오잖아요. 예. 신천지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천지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려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얼마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특검 안에 이걸 넣으면은 또 이거 수사하다가 시간 다 날립니다. 예. 뭔가 수상하네요. 아니요. 뭐가 왜냐하면 저는 신천지 신도가 아닙니다. 아니, 예. 되게 아니에요. 수상한 게 왜 그러냐면 수상해. 신천지 문제가 불거진 건 이준석 대표가 네. 국민의힘 당 대표 할 때 좀 네.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문제라니까요. 아니 저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그때 홍준표 전 시장도 뭐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신천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거 들어왔다? 내가 그 떨어지게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할 때랑 이렇게 묘하게 겹쳐요. 아니, 그거 시기가 하지 그렇죠. 마요 그러면?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별도로 하시라고요. 그거 뭐- 별도로 하세요. 전 수사를 아니, 하는 거에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검찰의 의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여기 핵심은- 특검에 집어넣으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아. 통일특검이요. 제가 장담하는데 게이트급일 거예요. 연루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아.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것까지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는 빼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어제는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수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아, 그런 제가 그런 봤을 때는- 의심을 좀 놓고 보셔야 예, 됩니다. 제가 봤을 음모론은 때는- 아니고요. 제가 예, 봤을 일단- 때는 예. 이게 지금 통일교 특검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건데 가장 핵심 본질적인 거는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지금 특정 종교들이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똑같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민주당은 신천지도 꼭 넣자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협상 상황을 일단 지켜보시고 자 대통령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복귀하면서 봉황기가 이제 청와대 위로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이날 오전 0시를 기해서 청와대에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이죠. 봉황기가 개항이 됐고요. 예.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이었던 2022년 5월 9일부터 1330일 만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9시 13분쯤 전용차를 타고 경내로 들어서는데 지지자들이 많이 와서 환호를 하고 있었고요. 예. 또 오늘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맸는데 이 넥타이를 두고 언론에서 통합의 상징이다라고 많이 조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일단은 3년 7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됐습니다. 요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노 변호사님부터? 저는 일단 넥타이 문제 하나만. 넥타이 별로예요? 저는 솔직히 이 사선 넥타이가 대통령이 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개인적인 사진 나오고 있어요.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이제 우리 안보실장도 지금 예, 다들 풋하게 그렇게 사선으로 하고 하시는데 있고. 이제 예. 통합의 의미이고 큰 틀에서 저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단색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패션 차원에서. 네, 상황에서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게 사실은 청와대에 옮기는 것 때문에 뭐 돈이 또 들었네 안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게 예.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때 윤석열 씨도 나 원래 거기 가기 싫었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예. 그런데 그날 밤중에 부인하고 얘기하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가는 걸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예. 또 실질적으로 가서도 나 너무 잘못했다. 스스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옮긴 거 잘못했다. 예, 왜냐하면 별로다. 예, 왜냐하면 너무 조금 시설이? 시설이 열악해서 너무 창피스러웠다는 거고 영빈관을 예, 예. 이용해 보니까 영빈관 너무 좋더라 이랬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이 돈과 그 물질적 정치적 여러 가지 낭비가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되돌리느라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이게 좀 통합의 차원에서라도 실제 통합의 넥타이를 매야 되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통합 넥타이 이제 국민의힘도 네. 매시라. 자, 김성열 수석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행보를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넥타이 행보요? 아니 그럼요. 아. 저 넥타이 하나 가져오는 정치적 의미가 있죠. 외교적으로도 이제 옷이 패션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예, 아니 그 전까지야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를 나오셨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안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고요. 안 어울려도 매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런 행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우리 정치가 정상화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뭐 용산으로 옮긴다고 그럴 때 어떠한 명분도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옮겼는지. 정말 누가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니요,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인데. 기억나죠?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용산 위해서. 앞에 차만 밀렸지. 그거 뭐 왜 글로 간 겁니까? 저는 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무슨 풍수질이나 뭐 이런 것 따라서 옮겼는지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국가의 중대사를 그런 쪽에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로 돌아가신 건 좋은데 대통령 공약에서도 있었듯이 세종시로 우리 국회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을 옮겨가면서 좀 행정 수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예, 우리 김성열 수석의 넥타이도 통합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마이크의 조명이 제대로 반응 못하고 있는데 사선으로 통합의 넥타이를 하고 있고 저는 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곽우신 기자. 네.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네, 청와대에 옮긴 상황. 청와대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뭐 청와대 옮기는 거로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만 오히려 이 온갖 사안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초래한 거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청와대 개방이 끝나면서 이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 고용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만나달라 좀 협의를 해달라라고 역시 이분들이 노조위원장. 이제 뭐 집회도 그렇죠. 하고 하시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좀 이거는 청와대에서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이 어쨌든 삶의 처우가 달려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복귀도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을 했을 때 호사에 좀 더 조금 더 마음을 열게 여시고 협의 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 근무 노동자들의 또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신경을 좀 써달라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2025년 마지막 노예철을 함께 했어요. 자,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